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내가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공격할 표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며 종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반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고위 간부는 미국 이스라엘과 장기적 소모전이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4척을 공격했습니다. FBI가 이란에 의한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서부 연안에서 드론을 이용한 공격 가능성이 있다며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영주권자도 징병될 수 있다거나 연방 학자금 보조를 받으면 자동 징병된다는 등의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의 슬리피 할로우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용커스와 브롱스 일부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폐쇄 원전은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내가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 끝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공격할 표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며 종전 임박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군사작전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면서 내가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사실상 공격할 표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라며 이것저것 조금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쟁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일정표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원래 6주로 계획했던 것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중동의 나머지 지역까지 노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그들은 47년간 초래한 죽음과 파괴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 그에 대한 보복이라며 그들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공동작전 중인 이스라엘은 대이란 군사작전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작전은 모든 목표를 완수하고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필요한 만큼 시간 제한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고위 간부는 미국 이스라엘과 장기적 소모전이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4척을 공격했습니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고문인 알리 파다비는 국영TV와 인터뷰에서 그들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 전체를 파괴하고 자신들의 모든 군사 역량을 파괴 직전까지 마모시킬 장기적인 소모전에 휘말릴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 통합사령부인 카탐 아람비아 중앙군사본부 에브라임 졸파가리 대변인도 이날 국영방송에서 도박사 트럼프, 당신이 이 전쟁을 시작했을지 몰라도 전쟁을 끝내는 것은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IRGC는 성명에서 이스라엘 회사가 소유한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엑스프레스룸호를 이날 오전 타격해 배를 멈춰 세웠다면서 혁명수비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운항했다고 밝혔습니다. IRGC는 또 태국 선적 컨테이너선 마유리 나리오도 경고를 무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해 이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 배는 피격 뒤 화재가 발생했으며 구명정을 타고 배에서 탈출한 선원 20명을 오만 해군이 구조해 이송했고 남은 3명을 구조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아랍에미리트 라스 알카이마 북서쪽 25해리 해상에선 일본 선적 컨테이너선 원마 제스티오가 미상의 발사체에 맞아 경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부상자는 없으며 침수나 화재, 기름 유출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운행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피격 선박은 UAE 두바이 북서쪽 50해리 해상에서 공격받은 벌크선으로 파악됐습니다. 선체는 손상됐지만 승무원들은 모두 안전한 상태입니다.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모든 배는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피격 선박들을 포함해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지금까지 공격받은 선박은 최소 15척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를 넘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으나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유럽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5월물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0를 재돌파하여 장중 100.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원유 4월물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4.6% 오른 배럴당 $87.25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국제유가는 지난 9일 장중한 때 배럴당 119달러까지 올랐으나 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중동 정세가 계속 불안해지면서 다시 널뛰기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날 IEA가 전략 비축유 4억 배럴을 긴급 방출하기로 했음에도 유가는 올랐습니다. 이번 방출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약 4년 만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평상시 호르무즈 해협 1일 통과량 2천만 배럴 중 전쟁으로 인해 1,500만 배럴이 묶였다고 계산할 경우 26일분 상쇄가 가능한 양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절실히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생하는 부족분 가운데 고작 25%만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축유가 시장에 얼마나 빨리 공급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합니다. 전략 비축유는 개별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어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방출을 결정할지, 원유를 시장에 어떻게 배분할지 등은 불확실합니다. 한편 AAA가 집계한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3.59달러를 기록했으며 뉴욕주 평균 가격은 3.52달러, 뉴저지준 3.51달러로 조사됐습니다. FBI가 이란에 의한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서부 연안에서 드론을 이용한 공격 가능성이 있다며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FBI 산하 합동테러 태스크포스는 최근 내부 통지문을 통해 이란이 미국의 군사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서부 연안의 정체불명 선박에서 드론을 활용한 기습 공격을 획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건은 이란이 캘리포니아 내 특정되지 않은 목표물을 겨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첩보를 담고 있습니다. 대테러 전문가들 사이에선 드론 공격의 실효성이 아직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수사기관들은 예방 차원의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은 연방 및 주 정부와의 공조 아래 중동 정세를 실시간으로 주시하고 있으며 게빈 뉴섬 주지사 역시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한 실무그룹을 가동해 관련 정보를 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내 물리적 충돌의 여파가 해외주둔 미군을 넘어 본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토 타격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은 공습으로 이란 내 주요 군사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돼 추가 도발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해협 봉쇄 등 추가적인 도발이 이어질 경우 기존보다 수십 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며 팽팽한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영주권자도 징병될 수 있다거나 연방학자금 보조를 받으면 자동 징병된다는 등의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른 오해에서 비롯된 루머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 징병은 1973년 베트남전 이후 50년 넘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방법에 따라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의 경우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와 대부분의 이민자도 선택적 징병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선택적 징병제는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병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징병 대상자 명단을 미리 확보해두는 등록제도일 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바로 군에 입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 한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연방학자금 보조를 받으면 징병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연방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선 18에서 25세 남성이 선택적 징병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뿐 이는 군 복무 계약이나 입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징병제가 다시 시행되려면 연방의회가 징병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승인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연방정부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 징병제 부활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택적 징병제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일 뿐이며 펩사 신청이나 학자금 지원이 곧 군 입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정보 확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이민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도해온 스페인어 매체 기자를 체포하면서 영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테네시주 스페인어 뉴스 매체 네슈빌 노티시아스 소속 기자 에스테파니 로드리게스 플로레스가 지난 5일 교통단속 도중 IC 요원들에게 체포돼 현재 구금 중입니다. 로드리게스는 그동안 IC의 단속을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를 여러 차례 제작해왔습니다. 로드리게스 측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체포 당시 IC 요원들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영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ICE 측은 7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유효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으며 체포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는 콜롬비아 국적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거주해 왔습니다. 그녀는 유효한 취업 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정치적 망명 신청과 함께 미국 시민인 남편을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ICE 측은 법원 제출 문서에서 로드리게스에 대한 체포영장이 월요일에 발부됐으며 그녀의 비자가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주의회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제안한 부자 증세안을 새 회계연도 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금 인상률을 조정해 주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지난 9일 주의회가 마련하는 주 정부 예산안에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 등 세금 인상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 상하원이 협상 테이블에 올린 부자 증세안과 법인세 인상안은 맘다니 시장이 제안한 연소득 기준과 세율 면에서 규모가 작은 수준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현재 7.25%인 법인세를 11.5%로 인상해 50억 달러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회는 9%로 인상해 20억 달러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자 증세 역시 맘다니 시장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부유층의 개인소득 세율을 2% 인상해 연 40억 달러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회는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 부유층의 개인소득 세율을 0.5%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칼 히스티 주하원 의장은 뉴욕시의 재정적자분 53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선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무엇보다 뉴욕시의 재정 안정이 중요한 만큼 주지사와의 2026-27 회계연도 주 정부 예산안 협상 테이블에 세금 인상안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주의회가 뉴욕시가 직면한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돼 기쁘다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부자 증세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의 슬리피 할로우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용커스와 브롱스 일부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었는데요. 다행히 인근에 위치한 폐쇄 원전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17분께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웨체스터 카운티 허드슨 강변 슬리피 할로우 인근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지진으로 웨체스터 테리타운과 답스페리, 용커스, 브롱스 일부 지역 주민들로부터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9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진앙지 인근에 위치한 인디언 포인트 폐쇄 원전을 비롯해 지진에 의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웨체스터 카운티 당국은 인디언 포인트 폐쇄 원전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즉각 원전 표준 안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기반 시설에 대한 피해 보고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일 퀸즈 플러싱에서 모임을 갖고 39대 뉴욕 한인회의 첫 6개월간 재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위는 작년 회장 선관위의 잔금 이체 내용, 6월 골프대회, 창립 65주년 기념식 및 회장 이취임식, 10월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 결산, 후원금 내역 등을 항목별로 검토했습니다. 감사위는 오는 18일 한 차례 더 모임을 갖고 뉴욕 한인회의 첫 6개월간 재정감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재정감사가 끝나면 6개월치 한인회 재정 상황을 항목별로 한인사회에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 주 하원 공화당 원내 총무인 브라이언 버겐 의원은 지난 10일 주 의원 급여 폐지와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등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버겐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는 올해부터 주의원 연봉을 기존보다 67% 높은 82,000달러로 인상했다며 선출직 공무원은 이윤 추구가 아닌 공공봉사가 목적인 만큼 주의원직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겐 의원은 이 같은 예산 낭비를 줄이면 세금 5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10일 버스 전용 차선 안내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버스 전용 차선이 운영되고 있는 도로와 인접한 모든 블록에 최소 1개 이상의 버스 전용 차선 운행 요일과 시간이 적힌 안내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 교통국은 시 교통국 웹사이트에 스트릿 단위로 버스 전용 차선 운영 정보를 안내하는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야 합니다.
조례를 발의한 케빈 라일리 시의원은 버스 전용 차선의 차선 위반 단속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전용 차선이 운영되는 날짜와 시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의도치 않게 차선 침범 위반을 하게 되는 차량들의 민원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지붕이 뜯겨나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일리노이주 북부와 인디애나주 북서부 일대에 강력한 슈퍼셀 뇌우가 지나가면서 최소 4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디애나주 레이크 빌리지에선 토네이도로 인해 파손된 주택에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최소 1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뉴턴 카운티 당국은 최소 70개의 전신주가 쓰러져 도로 통행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켄카키에선 강풍과 우박으로 창문이 깨지고 지붕이 뜯겨나가며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특히 지름이 최대 15cm에 육박하는 대형 우박도 관측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7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 41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다시 구름이 많아지면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